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학습률 감소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학습률 감소는 앞에서 배웠던 다른 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문제처럼 학습 속도를 조금 가속화시키는데 때때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한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. 미니 배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미니 배치. 우리가 미니 배치 사이즈를 뭐 다소 작게, 예를 들어서 뭐 56개, 뭐 120, 뭐 5개, 뭐 등등, 뭐 작은 사이즈로, 그러니까 64개 또는 뭐 32개, 무슨 작은 크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그 미니 배치를 작은 사이즈로 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그 계산은 빠르지만 그 방향이 굉장히 불특정한 방향으로 임의로 막 움직여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아주 멋대로 움직여 다니죠. 그리고 이것이 그 결국에는 최소점으로 도달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서 더 멀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. 왜냐하면은 일정한 크기 알파를 가지고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. 만약에 이것을 그 조금 수정해 주면, 즉 알파, 그러니까 학습률을 보통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알파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. 알파를 좀 작게, 그러니까 천천히 작아지는 알파를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물론 처음에는 그냥 큰 알파를 써서 미니 배치 아까처럼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가까이 가면은, 중심이 가까이 가면은 굉장히 그 알파 레이트가 작아져서 계속 움직여 다니고 정확하진 않지만, 즉 그 미니멈 포인트 주변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. 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죠.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잘못됐다가도 그것이 점점 도달하면은 이것이 러닝 레이트가 작아져서 결국에는 그 미니멈 포인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, 즉 학습 초기에는 큰 스텝, 그죠? 그런데 학습 후기에는 좀 작은 스텝이 가능하도록 요 알파 학습률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 그 러닝 레이트 디케이, 학습률 감소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. 일단은 그 에포크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에포크, 이미 여러 번 설명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원 에포크는 그 훈련 자료 있죠. 훈련 자료 전체를 다 사용한, 한 번 사용한 그 횟수를 원 에포크라고 그럽니다. 즉,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미니 배치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훈련 자료가 있을 때 그 미니 배치 t equal 1, 그죠? x 1 그리고 x2, 뭐 두 번째 배치 등등등 해서 여러 개의 배치, 작은 미니 배치들을 잘라져 나가는데, 이 모든 배치 사이즈들을 다 한, 그래서 한 번 다 돌았을 때를 이걸 원 에포크 라고 부르고요. 두 번째 또 다 했을 때를 투 에포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에포크 기준으로 우리가 그 소위 학습률 알파를 조정해야 되는데요. 수식은 이와 같습니다. 1 나누기 1 더하기 디케이 레이트, 즉 우리가 감소시키는 그 비율을 하나 새로운 파라미터를 도입하게 되고요. 곱하기 에포크 넘버, 여기서 에포크 넘버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파 제로와 이 알파 제로라는 것과 이 디케이 레이트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, 절정이 되어 있으면 이 에포크 넘버에 따라서 이 알파가 바뀌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? 에포크와 실제 적용되는 알파 값, 에포크가 진행됨에 따라서, 즉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알파 제로 값을 한 0.2로 시작을 하고요. 그리고 디케이 레이트
1로 한번 줘봅시다. 그러면은 1,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여기가 0.2가 들어가고요. 1 나누기 1 더하기 요 디케이 레이트는 1일 때, 얘가 1일 때 에포크 넘버가 1이면은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요. 1 나누기 2가 돼서 2분의 1이고 요 알파 제로가 0.2인데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? 당연히 0.1인 값이 되겠죠. 그럼 2 에포크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요것도 넣어서 계산해 보면 그 3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 그렇게 하면은 2의 3분의 1이 돼서 0.67 그리고 3, 4 계속해서 하면서 0.5, 0.4 등등등 결국에 이 알파 값을 우리가 그 에포크에 따라서 그려보면 에포크에 따라서 이 적용되는 알파 값을 그려보면 이렇게 exponentially decay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 learning rate decay 이거를 우리가 그 학습률 감소하는 decay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런 방법도 쓰지만 사실은 몇 가지 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. 어떤 방법이 딱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고요.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내면 되는데요. 즉 다른 학습률 감소법에는 수식에 다양한 수식이 존재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알파 값을 이런 수식으로 0.95의 지수의 에포크 넘버 지금 이게 0보다 그러니까 1보다 작기 때문에 에포크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분이 좀 작아지거든요. 곱하기 알파 제로 그러니까 첫 시작 알파 제로에서 그 에포크 넘버가 진행되면 점점 작아지는 이것도 대표적인 exponentially decay 되는 그러한 그 소위 학습률 감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다른 방법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쓰입니다. 즉 그 K는 그 소위 주어진 그 번호 그러니까 요 K가 에포크 넘버는 아니고요. 에포크 넘버분의 죄송합니다. 에포크 넘버분의 EPO 에포크 넘버의 그 소위 스퀘어 루트 분의 K 곱하기 알파 제로. 요거 이 K 값은 당연히 우리가 그 소위 선택을 하게 되는 그 decay rate라고 볼 수 있고요. 또는 요거가 약간 비슷한데 K 나누기 스퀘어 루트 T 이거는 그 소위 배치 미니 배치의 몇 번째 미니 배치냐에 따라서 그 배치 사이즈별로 우리가 좀 빨리빨리 변하겠죠. 그러면 에포크 안에서도 알파 제로 이런 식의 그 디케이 이것도 결국에는 exponentially decay 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고요. 때때로 우리가 그 discrete staircase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. 이것을 그 소위 수학적인 아이보다는 알고리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 주어진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알파 값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또 줄여보고 또 반으로 줄이는 즉 이거는 디스크리트하게 그 불연속적으로 스테어케이스 그 계단 형식이다. 불연속적 계단 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다양한 포뮬러들이 사용된다고 보시고요. 사실은 그 또한 그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적으로 매뉴얼 디케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매뉴얼 디케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개입해서 알파 레이트를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알파를 조절해 주는 거죠. 그냥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속도가 말하자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속도를 줄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 중간에 그 러닝 타임 중간에 개입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그 디케이를 조절합니다. 즉 다양한 방법으로 러닝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 목적은 딱 하나죠. 그 그레디언트 방향이 정확하게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하자면 그 일정한 러닝 레이트는 오히려 미니멈 값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멈 값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작은 알파 값으로 러닝 레이트 값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
그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